하나인 법주사가 있는 충북보은의 법주사입니다. 법주사.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한 15년쯤 전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가지고 오전에는 충남 대청호, 충남이 아니군요. 대청호가 충북 청원군 청주 근방이죠. 거기에 대청호 옆에 있는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오전에 갔었고, 오후에는 속리산 법주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15년쯤 전입니다. 자, 법주사가 충북 보은에 있는 국립공원이고, 법주사 팔상전이 유명하고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7개 사찰 중에 하나가 법주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속리산입니다. 그 다음이 이상 이제 충북 지역의 사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충남, 사찰이 아니라 국립공원, 충북 지역의 국립공원으로 소백산, 오락산, 속리산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충남입니다. 충남에는 공주의 계룡산입니다. 원래 조선왕조가 이곳 한양의 수도를 정하냐, 아니면 충남 계룡산 근처에 정하냐, 무학대사가 고민하다가 결국 이 한양의 도읍을 정했는데요. 자, 그 충남 공주, 조선왕조 시대의 도읍 후보지 중에 하나였던 공주에 바로 계룡산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는 1967년에 지리산 국립공원인데요. 2호로 지정된 곳은 동시에 세 군데가 한꺼번에 2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곳은 바로 경주 국립공원, 한려해상 국립공원, 계룡산 국립공원입니다. 그 세 군데, 경주 국립공원, 한려해상 국립공원, 계룡산 국립공원이 동시에 우리나라 두 번째 국립공원에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계룡산은 제가 예전에 3년쯤 전에, 정확하게는 2년 11개월 전입니다. 다음 달, 즉 6월이 되면 딱 3주년이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2년 11개월 전인데요. 제가 계룡산 국립공원, 덕유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월출산 국립공원 4개 국립공원을 종주하면서 유튜브를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계룡산 국립공원, 거기에 계룡대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육해 공군 3군 본부가 있는 곳을 계룡대라고 하는데요. 계룡산 자락에 우리나라 육해 공군 3군 본부가 있어서 그곳을 계룡대라고 칭합니다. 자, 계룡산 말씀드렸고, 거기에 계룡산에는 갑사와 동학사가 유명합니다. 제가 계룡산 종주를 3년 전에 했을 때, 즉 2020년 6월에 계룡산 종주할 때 동학사 쪽에서 시작해서 정상을 거쳐서 산 너머에 있는 갑사까지 왕복 종주를 했습니다. 갑사에서 동학사에서 출발해서 정상 한 800m 고지를 넘어서 산 너머에 있는 갑사까지 왕복 종주를 한 8시간 반 정도 비를 맞고 했었습니다. 그게 3년쯤 전인 2020년 6월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계룡산 다음으로 충남 태안의 태안해양국립공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리포, 만리포, 안면도 그러한 그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태안해양국립공원, 우리나라 국립공원 23개 중에 유일한 해안형 국립공원이 태안해안국립공원입니다. 그 다음 이상이 이제 충남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오겠습니다. 자, 수도권 퀴즈입니다. 퀴즈.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이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 우리나라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개 광역자치단체를 수도권이라 하는데요. 우리나라 총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3개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 3개 광역자치단체가 수도권입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3%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52% 정도인 총 인구 5,144만 중에 5,144만 총 인구 중에 약 52%에 해당되는 2,600여만 명이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이 어디일까요? 바로 북한산입니다.
자, 북한산 국립공원은 서울과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양주시, 이런 경기도 의정부시 이 그 도시들에 의해 에워싸여져 있는데요. 북한산 국립공원은 해발 고도 정상이 100군데, 해발 836m 고지인데요. 북한산은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북한산 국립공원이 뭘로 기네스북에 올랐냐면 전 세계 국립공원 중에 단위 면적당 탐방객 수가 가장 많은 국립공원으로 북한산 국립공원이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수도권 2,600여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유일한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탐방객 수가 가장 많다. 즉 단위 면적당 탐방객 수가 가장 많은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퀴즈를 내볼까요? 데이터는 국립공원공단에서 2016년도 기준으로 발표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2016년도 기준이니까 7년 전인데요. 우리나라 국립공원 23군데 국립공원 탐방객 수 기준으로 랭킹 1위부터 5위가 어디일까요? 랭킹 1위부터 5위 탐방객 수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국립공원 랭킹 1위부터 5위가 어디겠습니까? 2016년도 기준, 지금부터 7년 전 기준입니다.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위 북한산이 608만이 방문했습니다. 2016년도 기준입니다. 그 한 해 동안 북한산에 608만 명. 2위 설악산입니다. 설악산이 365만 명. 3위 무등산입니다. 무등산이 357만 명. 357만 명. 4위 지리산입니다. 287만 명. 287만 명. 5위가 덕유산입니다. 171만 명. 171만 명.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 한 해 동안 그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 수 기준으로 랭킹 1위부터 랭킹 5위까지인데요. 1위가 북한산 608만 명, 2위 설악산 365만 명, 3위 모등산 357만 명, 4위 지리산 287만 명, 5위 덕유산 171만 명입니다. 그 순으로 탐방객 수들이 많이 방문했는데요. 그 추세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으로 북한산 국립공원은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말씀드렸고요. 북한산은 많은 탐방객 수가 찾다 보니까 등산로가 한 300개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주변의 멋진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등산 코스는 비봉능선입니다. 비봉능선은 신라 시대 서기 550년대 신라 진흥왕이 영토를 확장하고 전국에 4군데 순수비를 세웠는데요. 경남 창녕의 창녕비, 한양의 북한산비, 함경도의 마운영비, 황초령비 4군데 진흥왕 순수비를 세웠는데요. 그 중에 한양의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졌던 자리라 해서 비봉이라 합니다. 해발 550m 고지 비봉에 세워진 진흥왕 순수비는 국보 3호입니다. 국보 3호 진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요. 현재 비봉에는 진흥왕 순수비 모조품이 세워져 있습니다. 국보 3호입니다. 여하튼 그 비봉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능선이다 해서 비봉 능선이라 하고 북한산에 한 300개 가까운 등산로 중에 주변의 경관을 가장 멋지게 조망할 수 있는 코스 등산로가 바로 비봉 능선입니다. 제가 작년 4월 말 그러니까 1년 1개월쯤 전에 북한산의 비봉 능선을 왕복 종주 8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의 유일한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로 내려오겠습니다. 전라북도로 와가지고 덕유산입니다. 덕유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덕유산은
태백산과 함께 눈꽃 축제로 유명한 곳입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우리나라 남한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가장 높은 산이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 백록담 해발 1950m, 두 번째가 지리산 천왕봉 해발 1915m, 그 다음이 설악산 대청봉 해발 1708m, 네 번째가 덕유산 향적봉 1614m인데요. 우리 남한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 덕유산입니다. 덕유산은 무주 리조트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자, 무주 리조트에서 덕유산의 설천봉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갑니다. 해발 거의 정상 가까운 곳까지 설천봉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가고, 설천봉에서 정상 향적봉까지 600m만 등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덕유산은 눈꽃 산행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태백산과 함께 눈꽃 산행 1번지가 덕유산입니다. 덕유산도 제가 3년 전에 종주를 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계룡산, 덕유산, 지리산, 월출산을 3년 전 6월, 즉 2년 11개월 전에 종주하면서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덕유산 다음으로 내장산입니다. 자, 전북 정읍에 있는 내장산 국립공원. 설악에서 시작된 단풍이 내장에서 절정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장산의 단풍은 기가 막힙니다. 자, 내장산 국립공원, 전북 정읍에 있는 국립공원으로 단풍의 명소 내장산 국립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북 부안의 변산반도 국립공원입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우리 역사 사극, KBS 사극 불멸의 이순신 촬영장 세트장이 있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변산반도에는 이제 채석강도 있습니다. 중국의 채석강을 닮았다 해서 변산반도의 그 채석강 같은 명칭을 정한 겁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또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연인 시절에 거기에 데이트를 갔다 오면 헤어진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변산반도 국립공원입니다. 그 다음이 지금까지가 이제 덕유산, 내장산, 변산반도 국립공원, 즉 전라북도에 있는 국립공원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는 이제 전남 영암의 월출산 국립공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 중에 3대 기암괴석 국립공원이 설악산, 주황산, 월출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남 영암에 월출산 국립공원이 있고 1989년경에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월출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 중에 면적이 가장 좁습니다. 지리산이 면적이 가장 넓고 가장 좁은 국립공원이 월출산 국립공원입니다. 우리나라 3대 기암괴석 국립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에 무등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자, 무등산 국립공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전남 해안에 있는 국립공원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입니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은 지금부터 41년 전인 1981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전남, 남해 또 서남해까지 포함합니다. 전남 남해안 일대에 있는 국립공원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인데요. 그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은 8개 지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8개 지구. 그래서 5개 시군 8개 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전남 신안군과 전남 진도군, 전남 완도군, 전남 고흥군, 전남 여수시 5개 시군 전부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관광 아름다운 명소를 발췌해 가지고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남 신안에는 비금도 도초도 지구, 그 다음에 또 전남 신안에는 흑산도 홍도 지구, 또 전남 진도에는 그 조도 지구가 있습니다. 조도 지구가 있고, 또
조도지구 안에 관매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매도. 그 다음에 맹골 수도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했던 그 우린 정말 슬픈 사고가 발생됐던 세월호 사고가 발생된 맹골 수도도 그 국립공원 다도해상 국립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진도의 이제 조도지구, 그 다음에 맹골 수도 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완도는 청산도, 그 다음에 그 청산도 지구가 있고 또 하나 지구가 있는데 생각이 잠깐 안 나는데요. 청산도는 우리나라 아시아 최초 슬로우시티입니다. 아시아 최초 슬로우시티가 전남 완도의 청산도와 그 다음에 전남 신안 증도와 전남 담양의 창평지구, 그 다음에 전남 장흥의 유치지구, 이 네 군데가 아시아 최초 슬로우시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남 완도의 청산도고, 또 보길도 지구, 거기도 다도해상 국립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고흥군으로 와가지고, 고흥군은 팔령산 지구가 있고, 바로 어제죠. 나로가 이제 위성을 탑재해가지고 발사에 성공한 나로도 지구에 우리나라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데요. 거기도 다도해상 국립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고흥에는 팔령산 지구와 나로도 지구가 다도해상 국립공원 8개 지구 중에 2개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수. 여수로 와가지고는 여수의 앞바다가 아니라 먼 바다 쪽인 돌산도에 있는 향이람 쪽입니다. 향이람 돌산도 지구입니다. 전남 여수의 바로 앞바다인 어동도는 한려산 국립공원에 속하고요. 먼 바다 쪽에 있는 여수 돌산도의 향이람 지구, 그곳이 향이람이 있는 돌산도 지구, 그게 다도해상 국립공원에 속하고, 더 먼 바다 여수에서 남쪽으로 한 100km 정도 쭉 내려가면 거문도 백도지구, 예전에 서세 동점의 그 약육강식의 서양 제국주의의 동양 침략 시기에 거문도 점령 사건이 있었는데요. 거문도 백도지구, 그것도 다수도의 해상국립공원 8개 지구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전남 남해해안 일대 5개 시군 8개 지구에 걸쳐 있는 게 1981년에 국립공원에 지정된 다도해상국립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로 가가지고 무등산도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무등산은 뭘로 올랐냐면 인구 100만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에 해발 1000m가 넘는 높은 산이 있는 경우는 광주 무등산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무등산이 2013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에, 10년인가 11년 전인가 2013년 아니면 12년 그 무렵에 국립공원에 지정됐을 겁니다. 10년쯤 전인데요. 그래서 인구 100만 이상이 넘는 대도시에 해발 1000m가 넘는 높은 산이 있는 경우는 유일하게 무등산입니다. 그래서 무등산이 기네스북에 올랐고요. 광주광역시 인구가 146만입니다. 무등산의 해발 고도가 1187m입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그리고 제가 공군 학사장교 시절에 공군 중위 때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단, 공군 제1전투비행단 광주비행장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6.25 한국전쟁 당시에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단이 광주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공군 중위 때 근무하면서 무등산 국립공원을 바라보면서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비행장 근처가 무등산 폭격기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 선동열 선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야구의 전설 선동열 선수. 무등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이 이제 경상북도로 가겠습니다. 경상북도에는 경북 청송의 주황산 국립공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3대 기암괴석 국립공원이 설악산, 주황산, 월출산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경북 청송의 주황산 국립공원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전국 일주할 때
1987년도에 주황산 국립공원을 갔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경주, 경북 경주에 있는 경주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 중에 유일하게 사적형 국립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 유적지 국립공원, 사적형 국립공원, 경주 국립공원. 그 다음이 경상북도에 이번에 팔공산이 또 23번째 국립공원으로 며칠 전에 지정됐다고 뉴스에 떴는데요. 팔공산은 여러 도시에 걸쳐 있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그 다음에 경산시, 경북 경산시, 경북 영천시, 경북 군위군, 그 다음에 경북 칠곡군, 이렇게 많은 지역에 걸쳐 있는데요. 7월달, 두 달 후인 7월달에 경북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되면 그러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기준으로는 대구광역시, 그 다음에 경북 경산시, 영천시, 칠곡군, 군위군, 이런 식으로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게 팔공산인데요. 팔공산의 해발 고도가 무등산보다 5m가 높습니다. 무등산 해발 1187인데요. 팔공산은 해발 1192m, 해발 1192m, 팔공산이 무등산보다 5m가 높습니다. 거기에는 갓바위가 유명하죠. 수능생을 두신 학부모님들께서 수능 합격을 기원하시는 그 갓바위, 팔공산 갓바위가 유명한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북에 또 어디가 있냐면, 경북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주국립공원, 팔공산 국립공원, 주황산 국립공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남은 명실공히 제1회 국립공원, 1호 국립공원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은 세계도 5개 시군에 걸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상남도의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전라남도의 구례군, 전라북도의 남원시, 세계도 5개 시군에 걸쳐 있고 둘레길 길이가 무려 300km, 제주도 둘레길은 200km인데 그보다 1.5배가 더 긴 둘레길 300km 길이의 지리산 둘레길. 그 정도로 지리산은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으로 1967년에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지정됐을 뿐만 아니라 둘레길도 가장 높다라는 것은 면적도 가장 넓은 국립공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경남 합천의 해인사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삼보 사찰 중에 법보 사찰에 해당이 되는 경남 합천의 해인사입니다. 팔만대장경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불경이 있는 경남 합천의 해인사. 그래서 불경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모시고 있는 합천의 해인사를 법보사찰이라고 합니다. 법보사찰. 불경 자체가 불교에서는 법인 거죠. 진리니까요. 그래서 법보사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담을 말씀드리면 6.25 한국전쟁 당시에 경남 합천의 해인사에 무장공비들이 있다라는 첩보에 따라서 우리 국군 측에서 공군 조종사에게 해인사 폭격 명령을 내렸는데요. 공군 조종사가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최고의 유물인 팔만대장경이 불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폭격할 수 없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불타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찬란한 문화유산으로 보존 중입니다. 그곳이 바로 경남 합천의 해인사 국립공원입니다. 그 다음이 경남 남해안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좀만 이쪽으로 내려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 현재 기온은 한 21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팔을 입고 있는데도 춥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저쪽에 사니까 저분들이 좀 시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잠시 장소를 이동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남 남해 해안에 있는 게 한려해상 국립공원인데요.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원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리기를 1967년에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지리산 국립공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제2호로 지정된 곳이 세 군데인데 경주 국립공원, 한려해상 국립공원, 계룡산 국립공원입니다. 그 중에 하나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왜 한려냐? 한산도에서 여수까지라고 해서 한려라고 합니다. 한산도에서 여수까지. 자, 그래서 한산도는 경남 통영과 경남 거제 사이에 있는 한산도인데요. 그 유명한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인 한산도 대첩이 발생했던 곳이 한산도죠. 그 한산도에서 여수까지라 해서 한려해상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대부분 경남 남해안인데 유일하게 전남 남해 동쪽 끝에 있는 여수까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 여수는 앞바다의 오동도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속하지만 먼 바다에 있는 돌산도 지구, 즉 향일암이 있는 돌산도 지구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한산도에서 여수까지인데요. 정말 멋진 곳이죠. 자, 그리고 참고로 한산도 대첩이 나왔으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인 한산도 대첩 관련해서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그거에 관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세계 4대 해전이라고 하면 기원전 480년 제3차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그리스 연합 함대가 페르시아의 해군을 경멸시켰던 그리스 남서부 해협에서 발생된 살라미스 해협에서 발생됐던 살라미스 해전, 결국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꺾었던 기원전 480년 제3차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살라미스 해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서기 1588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전이죠. 서기 1588년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프랑스 깔레항에서 화공을 통해서 불의 공격으로 다 불태워버렸던 깔레 해전 1588년입니다.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꺾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 이른바 스페인어로 아르마다 인베시블레라고 합니다. 스페인어로 무적 함대가 아르마다 인베시블레인데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꺾었던 칼레 해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전인 1588년입니다. 세 번째, 1805년 10월 21일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프랑스 빌레브 제독과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스페인의 남서쪽에 트라팔카르에서 꺾었던 그 유명한 트라팔카르 해전입니다. 트라팔카르 해전 1805년
10월 21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그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꺾고 이겼던 게 트라팔가르 해전입니다. 그래서 넬슨 제독이 왜 마지막 유언이 유명하죠? 뭐라고 했을까요?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신께 감사드린다.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넬슨 제독이 장렬히 전사하셨던 전투가 바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1805년 10월 21일에 트라팔가르 해전이고, 그 넬슨 제독이 지금부터 21년 전인 2002년에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영국을 가장 위대한 인물을 선정을 했는데요. 100만 명의 영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요. 랭킹 1위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61대와 63대 총리를 했던 윈스턴 처칠이고, 장군 중에 1위는 1815년 6월 18일 워털루에서 영국의 나폴레옹을 꺾고 영국의 승리를 가져온 웰링턴 장군이 아니라 그보다 10년 앞선 1805년 10월 21일 나폴레옹의 핵심 장군이었던 빌레브 제독의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꺾고 승리를 가져온, 영국의 승리를 가져온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장군 중에는 1위입니다. 1위. 그만큼 유명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런던의 트라팔가르 광장에는 55m의 기둥 위에 5.6m 높이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이 영불 해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트라팔가르 해전의 영웅 넬슨 제독을 기리는 동상, 런던의 트라팔가르 광장에 있는 넬슨 제독의 동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트라팔가르 해전으로부터 10년 후에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왔던 그 워털루 전투의 승리의 주역인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은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가 웰링턴 공작을 기리는 기마상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그 웰링턴 공작의 명언이 있죠. 영국의 귀족들, 고위직 관료들은 대부분 이튼 스쿨 출신인데요. 자, 웰링턴 공작이 그런 명언을 했습니다. 워털루 전투의 승리는 이튼 스쿨 운동장에서 시작됐다. 즉 자신이 이튼 스쿨을 다니면서 지덕체 함양이 아니라 체덕지 함양을 통해서 신체 단련을 했기 때문에 그게 원동력이 돼서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온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의 승리를 가져온 게 됐다라는 의미에서 웰링턴 장군이 그 명언을 했습니다. 워털루 전투의 승리는 이튼 스쿨 운동장에서 시작됐다. 그만큼 서양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서양은 이런 지식 함양보다 더 우선시했던 게 체력 증진입니다. 그래서 동양은 지덕체라고 칭하는데요. 반면에 서양은 체덕지입니다. 그래서 근대 교육론의 창시자 존 로크의 교육론을 보면 교육론의 서문에 체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덕체가 아닙니다. 체력이 지성보다 더 중요하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 그런 취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세계 3대 해전 중에 이제 세 번째가 트라팔가르 해전이고요. 네 번째가 바로 한산도 대첩이죠. 한산도 대첩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1592년 7월 8일입니다. 7월 8일에 한여름이죠. 더울 때 발생했죠. 1592년 7월 8일 한산도 대첩. 최근에 김한민 감독님께서 시리즈로 이순신 장군 시리즈를 계속 영화를 개봉했지 않습니까? 명량해전이 몇 년 전에, 몇 년 전이 아니라 벌써 한 7, 8년 전이죠. 명량해전이 우리나라 1000만 관객 돌파한 영화 20편 중에 최고의 흥행을 했던 흥행 1위가 명량인데요. 지금부터 한 8년쯤 전에 개봉이 됐죠. 관객수 1763만 관객을 동원한 김한민 감독의 명량입니다. 그 명량해전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1597년 음력 9월 16일에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작년에 개봉된 영화가 한산도 대첩 관련해 가지고 한 거죠. 한산도 대첩. 그것은 임진왜란인 1592년 음력 7월 8일에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몇 년 후에 이제 또 개봉 예정인 영화가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장군 시리즈 명량 한산에 이어서 이제 노량 죽음의 바다가 몇 년 후에 개봉 예정이라는데요. 명량해전은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신 전투지 않습니까? 음력 1598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1598년 음력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19일 날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시면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라고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그게 여하튼 이순신 장군 시리즈 영화가 명량, 한산, 노량 순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8년 전에 명량이 개봉해서 우리나라 1000만 관객 돌파한 영화 20편 중에 랭킹 1위 관객 동원수 1763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객 동원 랭킹 1위. 그다음에 작년에 한산이 개봉됐고요. 몇 년 후에 이제 노량 죽음의 바다가 개봉될 예정이랍니다. 여하튼 세계 4대전 중에 하나가 한산도 대첩인데요. 한산도 대첩의 영웅이신 이순신 장군 관련해서 얼마만큼 위대하신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분 말씀드리기 앞서서 23개 국립공원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 우리나라 섬 크기 순서가 제주도, 거제도, 진도, 강화도, 남해도 순입니다. 우리나라가 섬이 많은 나라 랭킹 4위 나라죠. 가장 섬이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 그 다음이 필리핀, 그 다음이 일본.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인데요. 우리나라 3,300여 개 섬 중에 가장 큰 섬이 제주도, 그 다음이 거제도, 그 다음이 진도, 그 다음이 강화도, 그 다음이 남해도 순입니다. 자, 그 제주도에 있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한라산 국립공원이고, 거기 정상 백록담이 우리나라 남한에서 가장 높은 1950m 고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 23개 국립공원을 쭉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냐면 경남 남해안의 한라산 국립공원이 바로 한산도에서 여수까지라는 의미의 한려 해상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한산도 대첩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얼마만큼 위대한지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의 중심이 바로 광화문 광장입니다. 그곳에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요. 전국 각지에 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죠. 이순신 장군 동상은 광화문에 세워진 게 지금부터 55년 전입니다. 1968년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광화문 한복판에 우뚝 세워져 있는데요. 10.5m의 기둥 위에 6.5m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 관련해서도 제가 대통령실에 국민 제안을 해서 검토 중인데요. 작년 7월 말에 국민 제안했습니다. 자, 세계 4대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가르 해전의 영웅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은 런던의 중심 트라팔가르 광장에 55m의 기단 위에 5.6m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반면에 이순신 장군 동상은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 기단 높이가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 기단 높이의 5분의 1밖에 불과한 10.5m 기단 위에 6.5m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을 트라팔가르 광장에서 보고 광화문에 와서 이순신 장군 동상의 기단 높이를 보면 너무 왜소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것 같다. 그래서 그 기단 높이를 현재 이순신 장군 동상 기단 높이 10.5m를 23전 전승의 신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23m로 올리자라고 국민 제안을 한 상태고,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광화문 사업 추진단에서 검토 중입니다. 작년 7월 말에 국민 제안했는데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참고로 23m는 23전 전승의 신화를 상징하는 건데요. 프랑스의 대혁명의 광장인 콩코드 광장에 있는 오벨리스크 높이도 23m입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이순신 장군께서 위대하신지를 제가 그 외국인들의 그 평가를 인용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국의 그 발라드 제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가 아니라 노래 발라드풍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거기와 똑같은 명칭입니다. 영국의 해군 제독 중에 발라드 제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의 해군 제독 발라드 제독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영국인으로서 넬슨 제독, 즉 세계 3대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웅 호레이쇼 넬슨 제독에 견줄 만한 사람을 말하기는, 인정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러나 정말 견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동양의 해군사령관 이순신 제독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발라드 해군 제독, 해군 장군을 제독이라 하죠. 영국의 발라드 제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인으로서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웅 호레이쇼 넬슨 제독에 견줄 만한 사람을 인정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러나 정말 그런 만한 사람이 있다면, 즉 호레이쇼 넬슨 제독에 견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동양의 해군사령관 이순신 제독뿐이다 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이순신 장군을 격찬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러일전쟁 승리의 주역, 자,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격침시키고 일본의 승리를 가져온 1904년부터 1905년까지의 러일전쟁 승리의 주역인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은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넬슨 제독은 군신이라고 칭할 만한 인물은 못 된다. 군신, 전쟁의 신, 군대의 신이란 뜻입니다. 전쟁의 신, 다른 말로 군대 군자, 신자, 군신이라죠. 영국의 넬슨 제독은 군신이라고 할 만한 인물은 못 된다. 군신이라고 평가할 만한 인물은 조선의 해군 사령관 이순신 제독뿐이다. 이순신 제독에 비하면 이순신 제독에 비하면 도고 헤이하치로는 해군 부사관만도 못하다. 자, 해군 장군이 있고, 장군은 스타급이죠. 장군이 있고 그 밑에가 영관급 있고 그 밑에가 위관급 있고 여기까지가 장교죠. 장교. 그 밑에가 부사관이지 않습니까? 하사, 중사, 1등 상사, 2등 상사 이런 분들을 부사관이라고. 그 밑에가 이제 병이죠.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이런 군대는 계급 사회인데요. 자, 자기는 부사관만 또 못하다라고 이순신 장군을 극찬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러일 전쟁의 승리의 주역인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호레이쇼 넬슨 제독은 군신이라고 할 만한 인물은 못 된다. 만약 군신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해군사령관 이순신 제독뿐이다. 이순신 제독에 비하면